여러분, 보복 소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보복 소비라는 것은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동안 외부 요인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이죠. 코로나19 때문에 억눌려 왔던 소비가 한꺼번에 폭발되는 현상, 이걸 보복 소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복 소비 조짐이 보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경제에는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 한강 둔치 말입니다. 여기에서 편의점들의 매출이요 폭발했다고 해요. 폭발. 예.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고 이야기할 만큼 편의점의 물품이 금세 동이 났습니다. GS25시가 운영하는 한강공원 점포 10곳 매출이요, 작년 대비해서 3.4배나 늘었습니다. 3.4배. 엄청나지요. 이게 보복 소비라는 거예요. 얼음컵 매출만 하더라도 27배, 맥주 16배, 돗자리 31배, 김밥 도시락 7.8배. 난리예요. 이게 한강공원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 숲에서도 일어나고요, 경의선 숲길에서도 일어나고요. 외곽이라고 하면, 외곽이라는 곳에는 그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집에 갇혀서 못 있는 거야.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동안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나와서 돈 좀 쓰자,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애플스토어, 서울 신사동에 있습니다. 가로수길에 있는 애플스토어예요. 야, 이게 15일 문 닫았다 문 열었는데, 쉽게 말하면 휴점 35일 만에, 15일부터 했으니까요, 35일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줄을 서고 뭐 그럴 정도로요. 게다가 백화점 매출들 지금 4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 매출이 확 달라졌어요. 지난달하고는 더더욱 달라졌고요. 롯데백화점 매출이요, 지난달은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4%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이달 들어 2주차까지만 하자고, 2주차까지만 해보면 작년 대비해서 8.5%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매출이 엄청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죠?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달 매출은 32% 떨어졌어요. 그런데 2주차 4월 2주차까지 매출은 8.6% 떨어졌고요. 신세계도 지난달 전년 대비하면 28.7% 떨어졌는데, 여기도 4월 2주차까지 하면 13% 떨어지는데 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소비가.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이 보복 소비 현상, 이것은요 중국에서 먼저 시작됐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우리한테는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예. 왜냐고요? 중국 광동성 광저우, 여기 하면 초고급 쇼핑몰 타이쿠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에르메스 플러그십 스토어가 2달 폐쇄 후에 열었거든요. 난리가 난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박힌 수억 대의 희귀 가죽 가방도 팔렸습니다. 하루 매출이 2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32억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예요. 사상 최대. 그러니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야, 코로나 이후에 보복 소비 이거 장난 아니다, 새로운 열병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난리가 난 거예요. 강제로 말입니다. 꽉 막혀 있다가 이게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코로나 정점을 지났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뻥 튀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실물 경제가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보복 소비가 일어난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명품관이나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일어나지만, 그리고 외부 아웃사이드,
한강 둔치나 한강 공원이나 뭐 서울숲이나 이런 외부에서 일어나지만 이게 점점 내부로 지금 들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보복 소비 현상은요 굉장히 커지고 중국의 보복 소비가 이렇게 커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호재입니다. 호재. 예. 유럽 시장 망가졌고 미국 시장 망가졌는데 중국 시장이 살아난다. 중국의 소비가 늘어난다. 중국은 지금 내수를 부양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수출의 25%가량이 중국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는 중간재나 부품이 많지만 소비재도 이제 많이 수출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시진핑을 어떻게 하든 빨리 데려올라갈 거예요. 빨리 데려올라가. 예, 시진핑이 방한을 하게 되면요. 예, 그동안의 사드 보복의 문제 해결될 거고요. 그죠? 또한 시진핑이 다니면서 이쪽 저쪽에서 한 번씩 덜어주는 모든 상품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흑마늘 이걸 들었어요. 만약에 시진핑이 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 대박 납니다. 대박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렇게 시진핑의 동선이 뭐 여기에 며칠을 머물지 모르지만 2박 3일만 머문다 그러면요. 아마도 우리 경제가 회복되는데 큰 디딤돌이 될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든 데리고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든 데리고 올라갈 거예요. 장하성 주중대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 공정경제, 혁신성장, 문재인 정부의 3대 정책을 입안했던 장본인이고 그동안 욕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만약에 시진핑을 방한시켜서 우리 경제가 회복되면 그거 봐라. 우리 정책이 맞았지 않냐 하고 큰소리 뻥뻥 칠 게 뻔하거든요. 아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자체가 이게 확실히 잡히지 않고 만약에 지역 감염으로 더 늘어난다. 또 2차 감염이 더 확대된다. 이러면 상황이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완전히 판이 달라집니다. 예. 그러면요. 한번 충격을 먹은 데다가 여기에 2차 충격까지 오잖아요. 그 충격은 자칫 잘못하면 감당하지 못할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경계해야 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보복 소비가 일어난다는 거. 자영업자 매출도 뭐 지금 떨어지기는 90% 떨어졌지만 이제는 70% 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면 20%, 30%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중국 소비 시장이 내수를 중국은 계속 확대시킨다고 하니까 늘어나게 되면 그나마 우리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